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에는 이제 정적 할당이라는 게 있고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연화에서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을 일단 왜 배워야 되냐? 자, 하나 예시로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change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nt arr2. 자, 그러면 얘는 4바이트가 몇 개? 2개죠.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이제 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rr이라는 거는 오직 이제 0번째 주소만 바라보는 상수 포인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열의 0번째는 이제 상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print f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좀 초기화를 시킬까요? 여기다가 중괄호 쓴 다음에 100과 200.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ARR 0번째 값을 %d 이런 식으로 써서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ARR의 0번째 주소. 자, 얘는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로 바꾸면 ARR 플러스 0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 했죠. 그죠? 이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나서 여러분들 출력해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100과 200이 나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메모리 공간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램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램에는 뭐 스택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위한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메인 안에는 뭐예요? 4바이트짜리 2개 연속된 배열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1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20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RR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오직 어디만 0번째 주소만 바라보는 녀석이다라고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ARR이라는 걸 이제 사용했을 때 자, 이 change라는 함수한테 ARR 이런 식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ARR을 넘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뭘 넘긴 거예요? ARR에 0번째 주소를 넘긴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럼 얘가 0번째 주소를 받으려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소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change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메인이 끝나기도 전에 change라는 함수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뭐 메인 바로 위에 change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죠.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뭘 넘겨준 거예요? 바로 0번째 주소를 넘겨준 거죠. 그럼 0번째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여기로 찾아오는 게 가능하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ARR이라는 녀석한테 0번째에다가 200 넣고 20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RR에 1번째에다가 400 넣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 주소값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접근해서 값을 바꾸게 되면 출력 후에 200과 40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함수 호출 후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print f change 함수 호출 후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값이 출력을 했을 때 값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00과 400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change라는 함수한테 내가 그 0번째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너가 거기로 접근해서 그 값을 200과 400으로 바뀌어라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그 다음에 이 change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는 업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직접 청소하는 것보다 청소 용역 업체한테 청소를 부탁하면 그 부탁한 시간만큼의 돈을 나는 더 벌 수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시간만큼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소 용역 업체, 청소를 하는 업체한테 우리 집 좀 와가지고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4바이트짜리 2개,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 와가지고 공간을 청소해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100과 200, 그 해당 값을 200과 400으로 바꾸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얘한테 뭐 하냐면, 야, 너가 내 방이 아니라 내가 좀 어딜 갈 건데 그 방을 미리 네가 잡아. 그다음에 미리 잡은 다음에 그 공간을 네가 좀 정리 좀 해.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그 공간에다가 200과 400을 넣어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바뀌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change라는 함수한테 공간을 만들게끔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간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창출한 거잖아요. 내가라는 거는 메인 함수가 공간을 창출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왜냐면 ALR2 4바이트짜리 2개 8바이트짜리 배열은 지금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공간이 그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 change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change라는 함수라는 녀석이 공간을 너가 만들어라. 너가.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기다가 int 포인터로 쓸게요. int 포인터. 왜냐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전달받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hange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chang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고, chang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 다음에 너가 그 공간을 좀 창출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hange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지금 여기 int 포인터라는 걸로 값이 변해야 된다는 거는 이 change 함수 또한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int인가요? 아니죠. int 포인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int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된다? int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nt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 change라는 함수가 어떤 걸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int 포인터를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int라고 한다면 int를 리턴하는 게 맞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int 포인터라는 거는 얘가 결국에는 리턴해야 되는 값이라는 건 뭘 리턴한다? 주소값을 리턴한다. 그래야지만 이 ARR이 그 주소값을 전달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int ARR2. 자, 공간 마련했죠? 자, 공간 마련해서 0번째, 1번째 이제 200과 400을 넣어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고요? return ARR. 그러면 ARR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뭘 준 거라고요? ARR 0번째 주소를 준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100과 200을 사용하긴 했지만, 근데 얘한테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야, 너가 0번째, 1번째에다가 200과 400을 넣어줘 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여기서 실행한 결과가 0번째, 1번째가 200과 400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안 나와요. 보이시나요? 200은 나오지만 지금 1번째 출력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쓰레기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수라는 거는 뭐라 했죠? 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역할이 끝나면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사라진다 했죠. 그죠? 자, 그럼 리턴이라는 건 뭐예요? 리턴이라는 거는 너가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뭐예요? 그 즉시 종료되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리턴을 했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되면서 그 안에 내부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지역 변수죠. 그럼 지역 변수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공간을 메인 함수한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스택이라는 공간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공간에는 8바이트짜리 ARR이라는 변수만 존재하죠. 그죠? ARR이라는 변수만 존재하고 지금 change라는 함수한테 4바이트짜리 두 개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0과 지금 400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잖아요. 그 다음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 200이 들어있는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0번째고 얘가 1번째잖아요. 요 녀석의 주소값을 누구한테? 전달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달을 해준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전달을 해준 것까지 좋은데 지금 요 함수가 얘는 자기가 실행되고 나서 함수가 종료되면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연적으로 증발된다고요. 증발.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가 해제가 된다고요. 얘는 change라는 함수는 자기가 실행되고 난 뒤에 뭐다? 메모리를 알아서 해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이사를 한대요. 자, 다음날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다음날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다음날 철거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열심히 꾸며놨어요. 자, 근데 열심히 꾸며놨는데 다음날 가보면 집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져 있잖아요. 부셔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돼 있으면 집을 여러분들 꾸미나 안 꾸미나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차피 꾸며봤자 다음날 집이 철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집을 열심히 꾸며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 계시가 지금 뭐냐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거는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종료되면 함수의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 지역 변수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에 사라질 공간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줘보면 뭐예요? 어차피 다음날 여기다가 여기로 얘가 이 포인터 변수라는 녀석이 여기를 방문해봤자 200과 400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그때는 함수가 종료되고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해봤자 제대로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200이라도 나온 게 다행인 거는 그냥 아다리가 맞아서 얘가 메모리를 즉시 해제하지 않고 잠깐의 그냥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잠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이라도 나온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운에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운에 맡겨가지고 개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쨌든 200이라 나오는데 결국에는 1번째 값이 안 나온 이유는 뭐다? 당장 다음날에 철거될 짐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가 값을 넣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다음날 찾아가봤자 그 공간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자, 지금 메모리를 어디서 잡은 게 문제예요? 스택이라는 공간에 잡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스택의 특징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스택은 메모리 자동 할당이고요. 메모리가 자동 할당되고 메모리가 자동 해제돼요. 그러니까 자동 해제된다는 건 뭐냐면 메인 함수 실행되면서 그때 뭐가 만들어지죠? 그때 내부적으로 있는 지역 변수 만들어지죠. 그죠? 지역 변수 생성되고 그다음 메인 함수가 종료됐어요. 자, 메인 함수 종료되면 그때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소멸. 이해되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자동 할당, 자동 해제인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메모리를 내가 수동으로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빨간색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스택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스택 바로 윗지역에 뭐가 있냐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얘가 바로 힙이에요. 힙.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스택이라는 공간에다가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면 메모리가 이제 어떤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메모리도 같이 해제되지만 힙에다가 할당받은 메모리는 내가 메모리를 다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이에요. 수동.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int 포인터 p 한 다음에 AR. 자, 이거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냥 되죠? 그냥 포인터 변수한테 뭘 준 거예요, 그냥. ARL의 0번째 주소 그냥 넘겨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P의 0번째. 그 다음에 P의 1번째. 이렇게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냥 아까 그냥 코드 썼던 거를 그냥 P만 추가해서 그냥 넣은 것 뿐이지. 결국엔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메모리를 우리가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할당받는 게 아니라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식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록이랍니다. 뭐라고 한다? 말록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얘를 포인터 변수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말록이라 쓰시면 돼요. 자, 말록이라는 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메모리 얼로케이션. 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는 메모리를 어디서 땡겨오냐면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힙에서 즉각적으로 땡겨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땡겨온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값을 2개 달아야 되니까 4바이트가 메모리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값을 2개 달으니까 4바이트가 몇 개? 2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이즈 오프라고 쓰시고 자, 사이즈 오프라는 거는 메모리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라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다 인트 썼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4죠. 그죠? 4잖아요. 사이즈 오프 인트 하면 4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개? 2개 해주는 거예요. 2개. 그러면 4바이트가 몇 개라는 거예요? 그죠? 2개. 자, 여러분들 말록이라 해가지고 배열이랑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록은 그냥 메모리를 어디서 땡겨오는 방식이라고요?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땡겨오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할당을 받았었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할당을 받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이 포인터 요거 지울게 잠깐. 자,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메모리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힙이라는 공간에서 할당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어디에 만들어지냐? 4바이트짜리 2개가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바이트짜리 2개의 공간이 여기가 0번째고 1번째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주소를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포인터 변수 P한테 우리가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얘한테 야 여기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0번째 공간이 있으니까 너가 거기 공간으로 찾아와서 그 공간에다가 뭘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200과 400을 넣어줘 라고 지금 우리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P한테 ARR이라는 거는 AR 0번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배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메모리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받았다고요. 자, 힙이라는 메모리에서 공간에서 받았기 때문에 야 P한테 야 너가 내가 너한테 여기 있는 주소 알려줄 테니까 그 주소로 찾아와봐. 자, 여러분들 어른들 뭐 예를 들어서 사촌들이 여러분들 보고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주소를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에 사는 경남 뭐 부산에 어디 사는 뭐 김삼촌이 자 누구야 너 이제 좀 와봐라. 뭐 너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좀 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촌네 주소 알면 삼촌네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인터 변수 P한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서는데 그 배열에 0번째 주소를 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찾아올 수 있죠. 왜냐면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소만 알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주소값만 알면 얘가 얼마든지 그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예전에 그래서 문자열 배울 때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리드온리 지역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0번째 주소값을 알려주지만 그 스택이라는 공간과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공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주소값만 알면 포인터 변수가 해당 그 문자열의 주소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들이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해당 공간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8바이트 공간이 어디에 만들어진다? 바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말록의 규칙인데 말록을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돼요. 여기다가 stdlib라는 걸 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스트링 H도 그렇고 뭐 std 불도 마찬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록이라는 걸 쓰려면 요 stdlib라는 걸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요 컨트롤 누르고 얘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이죠? 말록 있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얘를 불러와야지만 말록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출력만 해볼게요. 자, 출력하니까 204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해당 공간을 창출받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ange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change라는 함수가 소멸되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가 실행되고 함수가 호출되고 난 뒤에 그 내부적으로 그 값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은 걸 어디서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록을 통해서 받은, 즉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당받은 이 메모리는 메모리가 자동 할당되는 거예요? 수동 할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 할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할당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 change 함수가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change 함수가 실행되든 실행되지 않는다. 물론 실행은 돼야죠. 값이 이제 할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종료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힙이라는 공간 안에서 0번째, 1번째에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뭐다? 값이 계속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값이 보존되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change라는 함수가 여러분들 종료되어도 우리가 주소값만 알면 뭐다? 해당 공간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 개념이 발전해서 나온 게 객체란 말이에요. 자바에서. 여기 자바 배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객체라는 개념이 바로 이 C 언어, 이 주소 개념에서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자바 배우신 분들도 제가 객체라는 거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바로 이게 지금 C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이 발전돼서 나온 게 객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C 언어를 멀리 떨어져서 C 언어는 다른 종족의 언어야라고 판단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C 언어가 조상격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언어만 잘만 배워놔도 그래서 다른 언어 배우기 쉽다라고 한 게 그 개념들이 다 어디에? C 언어에서 파생된 개념들이 뭐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나 그런 개념, 그런 공간, 그런 프로 언어에 다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공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학년으로 들어간다.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이제 배워야 된다 하면 C 언어를 배우라 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힙이라는 공간, 즉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받는 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운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오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죠. 그러면 운전을 할 때는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그죠? 오토로 운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왜 편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제 기어 변속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D 두면 가고 P 두면 파킹되고 그죠? 후진하고 알아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가 아니라 수동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어 변속 이런 걸 일일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요즘은 다 뭐예요? 자동 사냥이잖아요. 그러면 자동 사냥이 편한 거예요? 수동 사냥이 편한 거예요? 당연히 자동 사냥이 편하죠.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보면 요즘 다 자동 사냥 해준다고 이제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죠? 물론 수동 사냥이 메리트가 있죠. 왜?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실제 RPG 게임들 자동 사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핸드폰 켜놓고 다음날 딱 일어났어요. 근데 게임이 캐릭터가 죽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게임 캐릭터가 이제 마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했을 때는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다. 그러나 자동이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록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식은 뭐라고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라고요. 수동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이걸 다 썼다. 나 이거 다 썼습니다. 하면 뭐 해야 되냐면 메모리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그죠? 내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책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책을 다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말록을 통해서 내가 메모리를 받아오게 되면 그 다 쓴 메모리를 나 이거 다 썼습니다 라고 메모리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납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요. RPG 게임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아니면 롤이라고 해볼까요? 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롤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롤 딱 가면 우리가 이제 아이템 창 사기 위해서 아이템을 쫙 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수백 가지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은 한정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창을 꼈어요. 자, 그러면 아이템 창을 켰을 때 그때 메모리를 뭐 한 거예요? 할당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메모리를 할당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이템 창을 종료하면 메모리를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렇죠. 반납해야죠. 근데 X표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제때제때 할당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아이템 창 열 때마다 게임 속도가 어떻게 되세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모리가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라는 거는 무한한가요? 무한해요? 아니죠.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 강사가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건 뭘 말한다 했어요? 램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램은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없는 메모리를 새롭게 C 언어가 창출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한한 그 메모리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가져다가 쓰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때제때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메모리 누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긁긴 긁어요. 신용카드 뭐 한도 내에서 뭐 여러 번 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한도 내에서 긁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납하지 않으면, 즉, 돈 갚지 않으면 뭐예요?
왜 체납하셨습니까? 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메모리를 반납하는 문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풀입니다. 뭐라고요? 풀이라고요. 풀이. 자, 풀이를 해주게 되면 얘를 통해서 메모리를 뭐 한다? 반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록을 사용했으면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이를 통해서 나 이거 메모리 다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록을 몇 번 썼어요? 말록을 한 번 썼죠? 그죠? 그러니까 말록을 한 번 썼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납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록을 두 번, 세 번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번 썼대요. 그러면 메모리 반납을 몇 번 해줘야 된다? 그렇죠. 세 번 해줘야 된다. 자,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동적 할당이다. 자, 그러면 지금 강사가 이런 식으로 int ALI 이건 8바이트죠. 그죠? 이런 거 8바이트. 그러면 이런 건 무슨 할당인 거예요? 이런 건 정적 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메모리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때 지역 변수에 맞게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한다? 정적 할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적 할당이라는 건 내가 메모리를 수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메모리를 끌어온다. 그러니까 int ARR 8바이트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8바이트 끌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도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